네, 이 소설집에 실린 연작들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뉴욕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작가는 뉴욕을 열려있지만 닫혀있는 양면적인 공간이라고 소개하기도 합니다. 조금 진부한 소개 같기도 한데 제가 볼 때는. 왜 그 열린 마음으로 보세요. 알겠습니다. 작가는 왜 연작의 배경을 뉴욕으로 설정을 했을까요? 그리고 뉴욕을 그리는 방식에 대해서도 이 연작의 주제와 관련지어서 이야기를 해봤으면 합니다. 자, 먼저 박건우 선생님. 박건우 선생님이 이미 이유가 없다고. 그래서 먼저 말씀. 짧게 그러면 네. 뭐 열려있지만 닫혀있다라는 표현도 정말 마음에 안 드는 표현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 진부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뉴욕이라는 공간 자체가 미국 사람들한테도 사실은 되게 이질적인 공간이죠. 제가 뭐 미국인들 많이 아는 건 아니지만 뉴욕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다들 표정이 셀쭉해지면서 셀쭉. 거기는 뭐 같은 미국이지만 굉장히 다른 공간이고 자기와 관련이 없는 공간이다라는 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은 메트로폴리탄의 공간이죠. 미국이라는 곳이 미국적인 공간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사실은 뭐 한국 사람들 일부한테는 굉장히 어떤 로망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한테 뉴욕이라는 공간은 되게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되죠? 그냥 기본적으로 되게 혼란스러운 공간이기도 하고, 또 기본적으로 또 굉장히 배타적인 공간,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 되게 경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뉴욕이라는 그런 공간 자체에 대한 어떤 우리 새삼스러운 환기 같은 것들이 과연 2022년이라는 시점에 필요한가? 지금이 1980년이나 90년이면 사실은 굉장히 이것이 어떤 사람들한테 신선하고 새로운 감각으로 다가왔을 수 있겠지만, 이미 대한민국 사람들이 한 몇십 프로가 다 뉴욕에 한 번씩은 갔다 왔고 뉴욕이 어떤 공간인지 알고 있고, 뉴욕과 관련되어 있는 수많은 예술 작품들과 대중문화 상품들을 접한 시점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얼마만큼 소구력을 가질지. 저는 뉴 알못인데요. 가본 적도 없고. 네, 갔다 와보세요. 너무 이렇게 싸늘하게 얘기해. 완전 지금 재수 반마탱이었어요. 그러니까 난 뉴욕 좀 아는데. 저도 안 갔다 왔어요. 근데 어쨌든 되게 이유가 없다. 이걸 굳이 다룰 만한 어떤 필연적인 이유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되게 길게 했네요. 네. 뉴알못신 박인상 선생님. 저는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접근.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행은 없다라는 기준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결국에는 지금 이게 뉴욕 여행자 기획이라고 잡혀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흔히 생각하는 여행에 대한 관점 혹은 여행 소설 뭐 이런 식의 관점으로 이 소설을 읽어나가게 되면은 그런 함정에 빠질 수 있죠. 왜 뉴욕? 지금? 여기서? 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지만, 반대로 이제 제 입장에서 이 소설은 여행자의 시선, 여행자가 여행을 통해서 어떤 형태의 경험을 수행하고, 그러니까 나의 일상과는 다른, 뭔가 질적으로 다른 공간에서의 경험을 수행하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어떤 깨달음이나 혹은 그런 것들을 전달하기 위한 소설이 애초에 아니 없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일단 전제로 성립했을 때 뉴욕이라는 공간을 설정하고 뉴욕을 통해서 뭘 말하고 싶었을까라고 질문을 던져보면, 저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뉴욕이 보편화되어 버린 지금의 세계 어디에나 있는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은 지금 서울의 삶도 사실 뉴욕의 삶만큼이나 메트로폴리탄이고 서로에 대해서 열려있지만 경계하고 있고 닫혀있고 셀죽하고 그리고 서로를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의심하고. 그러니까 한국은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용광로처럼 이민자들이 몰려와 있는 곳은 아닌 것처럼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다른 의미에서는 한국인들 사이에서도 이미 어떤 의미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이방인처럼 바라보는, 그러니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외지인이나 이방인 혹은 뭐 서울 사람들이 지방에 대하여 가지는 시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즘에는 특히 그렇잖아요. 젠더, 뭐 계층, 요즘에 결국에 우리가 지난번에 다뤘던 대선으로 본 것처럼 뭔가 한국 자체가 양분화되어 있고 완전히 뭔가 서로 화해할 수 없는 사람들의 이종 집단인 것처럼 그려지고 있는 이 오늘 같은 현실을 생각한다면, 이 뉴욕이라고 하는 공간이 거꾸로, 그러니까 아까 박건우 선생님 오히려 시대착오적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시대착오가 지금은 우리에게 보편화된 이야기다. 아니죠. 그렇게 따지면 오히려 서울 연자가 썼어야죠. 서울 사람이 서울 여행자로서 서울에 못 가본 어떤 타자성 이런 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했다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새로울 수 있죠. 서울은 왜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이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뭐 대림동이라든지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공간들도 있고 굉장히 낯설게 다가오는 공간들도 있고. 근데 뉴욕이라는 공간이 가지는 어떤 특성과 서울이라는 공간이 가지는 특성이 말씀처럼 비슷하다면 어떻게 보면 문학적인 충격이라든가 사람들한테 주는 어떤 감정적인 어떤 뭐 동요라든가 이런 것들이 서울을 여행자로서 살아가는 이야기들이 훨씬 더 그러면 더 충격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말씀의 논리대로라면. 아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앞에 이렇게 세 작품의 경우는 그냥 어떤 블로그에 실린 유튜브에 실릴 만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은 요즘에는 어디 뉴욕을 간다고 해도 뭐 관광지, 명소 뭐 이런 데 위주로 가기보다는 그냥 카페, 유명 레스토랑 뭐 이런 데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거 다 사진 찍어서 올리고 그러니까는 지금의 뉴욕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유튜브나 이제 블로그에서 누구라도 많이 다녀왔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익숙한 공간이고 그래서 뉴욕이라는 공간을 배경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뉴욕은 뭔가 여행자의 시선으로 접근을 이게 아니라 그냥 새로운 카페나 새로운 레스토랑을 가는 것 같은 그러나 그곳이 완전 새로운 곳은 아니고 우리한테 어느 정도 익숙한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의 독자들한테는 이런 식의 뉴욕의 재현이 더 설득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그런 방식은 맨 마지막에 4번째 소설에서 그 할머니가 그렇게 이제 그 편지로만 풍문으로만 들었던 어떤 뉴욕을 그렇게 새삼 확인하는 건데 그것도 되게 이 엄마가 그래서 그 뉴욕을 한때 자기의 어떠한 열정과 어떤 욕망과 이러한 것들이 들끓던 그런 시절에 가보고 싶었지만 가지 못했던 그런 어떤 선망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뉴욕을 나중에 그랬을 때 그 엄마가 느낀 것이 무엇인지는 사실 이 소설에 나오진 않죠. 아들의 시선으로 재현됐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그거는 그 여행자의 시선이라고 하는 게 지금은 제가 선생님이 얘기한 그런 게 여기에서는 오히려 없기 때문에 지금 독자들한테 지금의 우리 삶에서 뉴욕이라는 거는 그냥 뭐 그런 거죠. 스타벅스나 되게 재밌는 게 선생님이랑 저랑 인식은 똑같은데 결론이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보통 사람들 그러니까 뭐 여행을 좀 다녀본 우리 같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뉴욕이라는 공간이 더 이상 이 여행지로서의 공간이 아닌 거죠. 말씀처럼.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이제 뉴욕에 어지간한 데는 다 알고 가보지 않았더라도 너무 많이 봐서 이미 질려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소의 뒷골목이라든가 그런 우리가 뭐 그 쉽게 접하지 못했던 뉴욕의 일상적인 공간들에 대해서도 이미 어느 정도 정보가 있고 만약에 가게 되면 저길 가봐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게 이미 전제되어 있다. 지금 상황이.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또다시 보여주는 소설이 왜 필요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이 무슨 관광지를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뉴욕의 어떤 일상들 그리고 피곤하게 거기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 하지만 그 속에서 이제 그 뉴욕의 구성원이 될 수 없는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들인데 그런 것들조차도 너무 나는 이제 클리셰 같다라는 거죠. 이미 그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일상 안으로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낯선 관광지나 여행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지금 우리의 소설 한국 문학에서 일상을 다루듯이 뉴욕이 그렇게 다뤄질 수 있게 됐다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여기에서 저는 이 은희경 소설의 이번에 그 캐릭터들을 보면은 그 캐릭터들이 그게 되게 평범이나 약간 평범 조금 이상? 그 정도의 사람인 거예요. 아니면은 밖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자기는 그러한 나는 평범하거나 아니면 본인은 좀 열등하거나 근데 이제 우리가 뭔가 여기서 뭐가 안 되고 할 때 집에서 공부 안 되면 카페 가듯이 한국에서 뭐가 좀 잘 안 되고 열등감을 느끼고 나는 뭐가 좀 부족한 것 같고 하니까 이제 뉴욕을 잠깐 간 거 체류하는 거죠. 여행이라기보다는 체류하는데 거기에서 오히려 더 자기의 열등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새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그런 거를 좀 되게 일상적으로 느끼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정이라든가 혹은 관계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어떤 갈등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다뤘기 때문에 그 뉴욕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점에서 그냥 좀 더 일상화된 공간으로 들어온 게 아닌가 이 소설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생각이 면에서는 이제 들죠. 제가 이야기한 그런 주제적인 차원을 박건우 선생님 말씀처럼 뭐 서울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지금 한국 사람들에게는 더 필요한 이야기일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다르게 생각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여행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최소 기대치가 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구 반대편에 있는 뉴욕으로 우리가 뭐 싸지도 않은 비행기 표를 끊어가지고 간다라고 하는 행위 자체에 대하여 우리가 만들어내고자 하는 의식화된 의미가 있고, 근데 이제 그 의미가 배신당한다라고 하는 차원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어떻게 보면은 화려한 포장재 아래에 있는 실물을 보여주고자 한다라고 하는 의도성, 그리고 이제 이거를 독자들이 결국에는 처음 받아들일 때 뭐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의도적인 속임수일 수도 있죠. 뉴욕 여행자 사부자 딱 해놓고 보면은 뉴욕에서 뭔가를 하는 이야기, 여행을 겪는 이야기인가 보다 라고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경험하게 되는 형태의 의도적인 어떤 이 독서적 배신의 경험, 이런 것들을 어떤 면에서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 뉴욕이라는 장치, 공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최소한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여기에서 만들어내고자 하는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우리의 삶과 현대적인 의미의 이제 이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사실상 열려있지 않은 요지부동의 세계를 그려내고자 하는 영역이 당연히 한국의 영역에서 혹은 우리의 일상의 영역에서도 다른 방식으로 또 그려질 수 있겠죠. 이제 배터리 없잖아. 갑자기 그 판단은 제가 한 건데 왜 PD가 알아서 하겠죠. PD가 알아. 나의 고유 아니 영역 네가 하도 배터리 해갖고 몇- 지금 배터리 노이로제 걸려. 몇 안 되는 지금 저의 고유 영역을 함부로 침범 배상민 전과도 자기 이야기를 했네요. 아니, 왜냐면 저는 침묵하고 있었던 게 첫 번째랑 두 번째 질문이 사실은 좀 붙어 있는 질문 같아서 좀 질문을 잘 네, 만드셔야죠. 질문이 좀 질문이 좀 그러네요. 구렸어. 제가 응. 경고했습니다. 없네요. 질문이 마음에 안 들면 반드시 미리 의견을 달라. 하지만 하루 전에 줘도 아무 의견이 없더라.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질문으로 그러면 처음부터 잘하셨어요. 우리 요번에 짧게 가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다 이거는 다너 때문이야. 박인상 선생님의 잘못으로 하고 제가 구독자들이 어느 정도 의견을 받았습니다. 희생양이 필요합니다. 너무 박인성을 희생양을 만듭니다. 희생양이 우리가 누가 필요합니다. 그래? 어떤 구독자가? 익명을 보호해드려야 돼요. 누군데? 나 못 보호하기로 봤는데. 했습니다. 네 남자예요, 주변에 여자예요? 있는 사람 남자예요, 아니야? 여자예요? 네 주변 사람? 남자예요. 너랑 친한 사람? 니네 엄마? 자,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관되어서 다음 질문이 이어지기 때문에 다음 질문에서 조금 더 다른 각도로 이 작품의 세부 작품들, 세부란 말 제가 자꾸 쓰는데 개별 작품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